디렉션 필드의 예를 살펴보기 위해서 키르히호프의 법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르히호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전압 강하의 합이 공급되는 전압과 같다라는 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식으로 표현해 보게 되면 L di dt 더하기 저항, 전류, 그리고 전압입니다. 그래서 지금 책에 나와 있긴 하지만 바로 이 왼쪽에 있는 게 인덕터에서의 전압 강화라고 합니다. 인덕터에서의 전압 강화. 사실 수학적인 내용으로는 이게 뭘 의미하는지가 사실 그닥 중요하진 않지만 어쨌든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일단 표시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두 번째 있는 것이 바로 저항에서의 전압 강화라고 합니다. 저항에서의 전압 강화. 그리고 우변에 있는 것이 바로 공급된 전압을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예제 2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번에서는 L의 값을 지금 4라고 줬고, 그 다음 저항을 나타내는 R 값을 12, 그 다음 전압을 나타내는 E의 값을 60이라고 준 상태입니다. 그럼 이것을 이제 방금 쓴 키르히호프의 법칙에다가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 4, 4배의 di dt가 12배의 i의 60이라는 식이 되겠죠. 그러면 di dt는 식을 좀 정리하게 되면 15-3i라는 미분 방정식이 되게 되는 겁니다. 지금 A번 같은 경우에는 이 식에 대해서 이제 디렉션 필드를 한번 그려보라고 얘기했는데, 디렉션 필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니까 앞에 영상에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살펴봤으니까 바로 방향장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향장을 불러오게 되면 바로 이런 형태의 방향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A번의 답은 여러분이 표로 만들면 이런 형태의 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에서 이제 살펴보라고 하는 것은 이 i에 대해서 극한값이 이제 어떻게 되냐라고 지금 묻고 있게 되는 건데, 지금 방향장을 이제 우리가 이미 그려봐서 알겠지만 방향장이 t가 이제 무한대로 갈 때 어떤 형태로 이제 나타나는지를 좀 살펴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지금 그래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좀 더 오른쪽에서 시작을 한다고 치면, 만약 여기서 시작을 한다고 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왔다가 또 이런 식으로 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어쨌든 간에 다시 이 5가 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이런 형태로 다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 하면 바로 t에 대해서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i의 극한값은 바로 5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10번에선 무엇을 묻고 있냐 하면 바로 이퀄리브리엄 솔루션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즉 주어진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상수함수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퀄리브리엄 솔루션은 바로 it는 5가 되는데, 실제로 좌변 같은 경우에 이제 미분하면 di dt는 좌변 di dt는 0이죠. 그리고 우변 같은 경우에도 15-3i인데 i에다 5를 대입하게 되면 역시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it는 5, 이퀄리브리엄 솔루션이 주어진 미분 방정식을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뒤에서는 초기 조건을 i0가 0인, 즉 0,0에서 시작하는 솔루션 커브를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솔루션 커브 찾는 방법은 역시 앞에 영상에서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책에 있는
책에 있는 그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있는 그림을 이제 불러오게 되면 바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그래프에서 지금 사실 정확하게 우리가 찾고 있는 0,0을 지나는 솔루션 커브는 여러분이 바로 알 수 있긴 하겠지만 바로 이 빨강색 커브가 바로 우리가 찾는 솔루션 커브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이나 지금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에서 즉 i 1이 0인 솔루션 커브일 테고 2,0에서는 i 2가 0인 이니셜 컨디션으로 갖는 솔루션 커브가 되겠죠. 근데 지금 그래프를 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지금 x축에 평행한 선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x축 선상에 있는 애에 대해서 한번 선을 그려보게 되면 바로 이렇게 한번 그려보게 되면 이 선상에 있는 라인 세그먼트들을 살펴보게 되면 라인 세그먼트가 전부 서로 평행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t의 값에 관계없이 y 값이 똑같으면 전부 다 라인 세그먼트가 전부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선 하나 더 찾아보도록 하면 2와 4 사이에 있는 이 선을 한번 평행선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선도 마찬가지로 지금 라인 세그먼트들이 지금 평행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t의 값에 관계없이 지금 바로 평행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건데 우리가 살펴볼 식이 바로 이 식이 되는 거죠. 지금 i''이 15-3i라서 지금 독립변수 t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식이 독립변수 t와 무관해서 그래서 독립변수 t와 무관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미분 방정식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를 거냐 하면 앞으로 어토너머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어토너머스. 정리한 식의 우변이 독립변수 t와 아무런 관련이 없을 때 우리는 이런 미분 방정식을 어토너머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어토너머스의 좋은 점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만약에 하나의 솔루션 커브를 알고 있다면 다시 이 빨간색 방금 그렸던 이 방향에서 빨간색 이 직선이 바로 솔루션 커브였었는데 이 하나의 솔루션 커브를 알고 있다면 방향장 자체가 지금 전부 다 같은 y 값이 똑같다면 전부 다 평행하기 때문에 같은 형태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i1 제로에서 방향장 솔루션 커브가 이렇게 나아가고 있긴 한데 실제로는 이 빨간색 솔루션 커브와 이 노란색 솔루션 커브가 바로 평행 이동한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록색 형태의 솔루션 커브도 역시 다 서로 평행 이동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토노머스 형태에서는 하나의 솔루션 커브를 알면 다른 수많은 솔루션 커브를 단순히 평행 이동만으로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그래프적인 접근을 전부 살펴봤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오일러 메소드, 즉 수치적인 접근에 대해서 미분 방정식의 해를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